예, 작년에는 인구구조 변화를 다뤘는데요. 금년에는 가구구조 변화 이걸 다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출발할 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구구조를 하다 보니까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지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합니다. 한데 가구 수 같은 경우에는 2041년까지도 계속 증가를 하고 그 이후에도 거의 좀 감소는 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으로 좀 나오고 해가지고 단순히 이제 저출생 고령화만 갖고 가구 구조의 변화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해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제라든가 몇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임금 불평등은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축소됐다 이렇게 되는데 가구 소득을 놓고 보면 시장 소득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개선되지가 않고 거의 그대로 같은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하더라. 그 조세나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좀 감소했더라. 좀 이래 가지고 보면은 뭔가 이게 노동시장에서 작동하고는 다른 이유로 가구소득 불평등 같은 경우가 높은 수준에서 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에서 그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고령화, 그 다음에 1인 가구 증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좀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좀 작업을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인 가구의 추이를 갖다 보니까 최근에 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게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4인 가구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4인 가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거 표준 가구고 그러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여기 17% 해가지고 10년 전에는 요 네 번째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해가지고 2024년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요번에도 좀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2020년, 21년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나서 좀 더 좀 속도가 빨라졌다 하는 부분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0%인데 인구주택 총조사 같은 경우에 한 36%가 나와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추이는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주로 분석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계를 갖다 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애가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도 아버지한테 의존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의 가구로 좀 치는 거고 인구주택 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별도의 가구로 좀 치는 거고 뭐 그거에 따른 차이인데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사이에 보면은 4인 가구가 표준 가구다가 1인 가구로 좀 빠른 속도 대체됐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내역을 한번 보면은 1인 가구 하면 우리가 정례 갖고 있는 생각이 여성 고령자, 여성 노인, 그러니까 사별해가지고 혼자 사는 할머니, 대충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2014년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을 보면은 제일 많은 게 65세 이상 여자, 이게 한 110만 명 하고, 그 당시 1인 가구 중에 한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그 내역이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한 것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부분이 2024년인데 지금은 가장 많은 부분이 30세에서 64세 어떻게 핵심 연령층 여기서의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가 230만 명 해가지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비중도 한 33%에 바뀌었다. 그러니까 정례는 여성 노인이다가 지금은 이제 중장년 남성이 가장 기본 형태로 바뀌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특히 안정된 일자리나 안정된 주거를 갖다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결혼 못한 그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장년 연령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래는 1인 가구 가구주 하면은 여성이었는데 지금 남녀가 반반이고요. 그 다음에는 종래는 노인이 많았는데 지금 청년과 중년은 증가하고 노인 비중은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혼 부분이 한 47.5%로 증가했고, 그 비혼이나 만혼이겠죠. 그 다음에 사별은 오히려 좀 비중은 감소하고, 이혼은 비중이 거의 뭐 동일하다 하는 부분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추이나 이 부분이 국제적으로 좀 어느 수준인가 해가지고 보면은 일단 1인 가구 비중 같은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이미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가구 원수 같은 경우도 OECD 평균보다도 오히려 조금 낮춰져 있다. 한데 요 1인 가구 요 내용만 놓고 보면은 대체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쪽 같은 경우가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남부 유럽이나 또는 이제 앵글로색슨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좀 나오더라. 해서 1인 가구 요 비율 추이만 놓고 보면 한국이 좀 상당히 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야? 일단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림자가 좀 상당히 좀 센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삶에 기반해가지고 여기 고용의 불안정성 해가지고 봤는데, 1인 가구 가구주 같은 경우가 2024년 같은 경우에 무직이나 비경제 활동 인구가 한 32%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 일용직이나 특고 해가지고 비정규직 부분이 한 17% 정도 나오더라 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소득의 불안정성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좀 드러나는데, 여기 가구 원수별 왼쪽 그래프에서 맨 밑에가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하위 20%,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이 48%다. 1인 가구의 48%가 하위 20%에 속하고, 그 다음에 한 77% 정도가 하위 40%에 몰려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층으로도 많이 몰려있지만 그래도 그 내부에도 또 상층도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 보니까는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 같은 경우가 1.3%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 40%에 속하는 사람을 봤자 7.7%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는 상위 소득층도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지만은 압도적 다수는 중하위층으로 몰려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대체로 고령자 여성 때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핵심으로 1인 가구에서도 바뀐 부분이 여기 중년 남성인데, 중년 남성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는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이 27.8%, 40%에 속하는 사람이 한 61.5% 해가지고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이 맞아 2%밖에 안 되더라 하는 거에서 거의 하층으로 좀 몰려 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형성에 있어도 거의 뭐 마찬가지 좀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하고 결부해가지고 보면은 일단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은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32.5%인데 2인 이상 가구는 67에서 74%거든요. 그러면서 아파트의 거주자 비중이 1인 가구 같은 경우 현저하게 낮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자가, 그 다음 전세, 그 옆에가 월세인데 월세가 40.6%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갖다 놓고 보니까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타 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가 아파트가 50%에서 60, 76%까지 이렇게 가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고, 연립다세대나 단독주택, 기타 시설 같은 데 거주하는 사람 비중도 한 7.5% 가까이 되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에 심화했는데, 일단 요거는 통계청에서도 내놓고 있는 상대적 빈곤율 추이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구별로 해가지고 빈곤율을 딱 뽑아보니까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전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빈곤율이 14.9% 이렇게 나오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0.6%, 그러니까 빈곤층으로 속하는 부분이 한 40.6% 가까이 해서 다른 가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소득 불평등 같은 경우에도 진위계수를 놓고 보면은 가처분 소득 기준에서 0.376 해가지고 다른 어느 가구보다도 높은 수준이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불평등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불평등도 보면은 1인 가구가 그 내에서도 또 불평등 수준은 가장 높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있는 거 그냥 상관관계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1인 가구 증가가 그럼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가지고 불평등 요인 분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가장 여전히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가 큰 거는 자산,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게 저희 소득하고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비중은 조금 줄었고요. 오히려 1인 가구 여부가 1인 가구로 부분이 5.7%에서 12.5%로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졌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기 패널 분석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부분인데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1인 가구가 되는 경우에 2인 이상 가구로 있다가 1인 가구로 바뀔 때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그때 백분율 변화가 그 사람의 소득이 한 37.4% 가까이 감소하는 좀 상당히 강력한 충격이다 그런 거고 1인 가구와는 개인에게 닥치는 중대한 생애 위험인데 대체로 1인 가구가 되는 것은 저 젊었을 때는 이제 미혼이나 비혼 해가지고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결혼 못하고 지내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나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데서 더 몰려 있는 것도 그렇게 보이는데 중년 같은 경우 이혼, 노년 같은 경우에는 사별하는 경우 그런 이제 생애의 일정 부분 좀 전환기가 있을 때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1인 가구로 전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불평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산 불평등도 보면은 소득하고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그거 한데 그 비중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에 비해서 혼인 상태는 4.5에서 6.4로 1인 가구 같은 3.2에서 3.4 해가지고 이 가구 구조나 또는 혼인 상태 그런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증가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형성 같은 경우도 1인 가구로 되는 경우에 그 자산이 한 32.3% 정도 감소하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렇게 천천히 말씀을 드려도 저는 상당히 시간을 절약할 것 같네요. 보면은 요거는 통계청에서 장래 가구 추계를 갖다 해놓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이게 가구의 소형화와 추공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보면은 여기 아까 가계금융복지조사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1인 가구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좀 증가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2인 가구 같은 경우도 그 비중이 증가하고 3인 가구는 비중이 좀 감소하고 4인 가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하는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 하는데, 거기서도 또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지난 10년 사이에는 그전보다 상당히 젊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출생 고령화가 좀 지속되고 청년층의 유입이 적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갈수록 좀 고령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 여기가 4인 가구 연령별 분포에서 여기가 보면은
30대에서 54세 그 사이 연령층 같은 경우가 지금은 가구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그 부분 비중을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그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구주로 다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 좀 증가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만 놓고 봐도 대체로 한 50% 가까이 저기 뭡니까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로 갖다 맡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돼서 일단 고령과 1인 가구라는 이중의 취약성이 결합되어 사회적 고립과 빈곤 문제가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현재로서는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요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인 가구가 이제 서구 특히 이제 북유럽이나 서유럽 같은 데서는 상당히 우리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데 그게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거기가 과연 우리만큼 불안정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게 이렇게 심할까 그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1인 가구의 증가다 하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은 이제 자율성의 증대 내지는 개인화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다 이런 면에서 빛의 측면도 있지만은 생존을 위협하는 불안정성이라는 그림자가 지금 상당히 짙게 깔려 있는 것 아니냐 그 면에서 같은 경우에 빛은 빛대로 살린다 하더라도 그림자를 또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앞으로 좀 다뤄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